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등학교하고 광주 제일고등학교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경기 중에 배제고등학교 선수들이 단체로 광주 제일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장면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광주 소재의 고등학교와 붙었기 때문에 했던 거 맞죠? 맞습니다. 맞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저 장면이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광주19가 저런 언사를 했던 팀이 배제고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뭐 내란의 뭐 중심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광주19뿐만 아니라 다른 광주 지역 고등학교도 이제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끝났을 때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 고교 야구에서는 더그아웃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해요. 네.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야유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5.18이나 광주를 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 또 지금 보면 진짜 같은 악보를 바라보는 성과 대원들처럼 율동을 맞춰서 함께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하더라고.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야구계 관계자들 물어봐도 이렇게 된 게 한 2, 3년? 예, 그 전부터 이렇게 된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소재 선수들은 5.18을 조롱하면 멘탈이 흔들리겠지, 경기력이 떨어지겠지, 이 생각으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슬퍼, 진짜. 좀 괘씸한 게 있다면 그 광주19가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이 텐트를 치고 주둔하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청룡기 대회 그래서 광주 소재 학교 광주19가 출전을 못했어요. 네. 청룡이 얼마나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 예전에 선동열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집에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광주19를 상대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건 좀 학생들이 어려서 좀 정상 참작은 되지만 저를 비롯한 야구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했던 우발적 일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배제고 관계자의 그 발언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명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개사한 응원 구호를 외치자 부원들이 우발적으로 따라했다. 선창한 한 명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한 것이다. 지금 계속 뭔가 꼬리 자르기 또는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워낙 이제 논란이 거세지자 배제 고등학교는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과문마저도 AI로 제작을 했나 봐. 저 재미나이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아이고 정말. 자, 그러자 이 AI로 작성한 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자 이제서야 다시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게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배제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좀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번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 학생들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제가 몇 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전국 다 다녔습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맨날 근데 공식처럼 몰랐다, 재미였다. 거의 그냥 필살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아이한테 괜히 뭐라 더 하는 것 같고 꼰대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 이게 막 말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여태까지 이 확산이 돼서 예. 온라인 일각에서만 있던 일이다라고 하던 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감독 코치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네. 그러니까 선수들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게 네. 박동 기자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왜 고교하고 옛날하고 달리 주말 리그 편성해서 경기하는 이유가 운동만 하니까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나중에 학생들 사회 진출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받지만 사실은 이런 사태를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학생들한테 전인 교육을 하라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헛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네. 우리가 지금 야구나 축구나 국제에 대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현장 지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훈련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과 좋지 않다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정말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고교하고나 대학령을 취재하면 일본 고교하고 오타니 선수가 몇 시간 훈련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루에? 네, 거기는 오후 수업까지 해요. 오후 수업 끝나면 딱 3시간 훈련합니다. 그래요? 3시간 중에서 2시간이 단체 훈련이고 1시간이 개인 훈련이에요. 딱 3시간만 해요. 오타니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고교 보시면 하루 종일 운동하죠. 네. 운동 기계예요. 네. 근데 이 훈련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틀 야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공을 맞다. 빠르게 던질 수 있냐, 어떻게 빠르게 스윙할 수 있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상대방의 예의가 먼저였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츠만 있고 스포츠맨십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사치야. 그렇죠. 지금 이거 예의의 문제를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 아까 뭐 요거는 그래도 애들 문제니까 이런 정서가 좀 존재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박이사님이. 했으니까 요거만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네. 실제로 저런 논리로 이번 사태를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특정 연예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JK 김동욱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마 기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저 선수들. 그러니까 교육청이 조사한다는 저 기사입니다. 제대로 긁혔구나.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운다고? 좌표 찍는 극자들의 만행.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또 되게 어른인 것 같고 쿨해 보이고 뭐 그런 줄 알고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해외 사례를 막 찾고 있는데 네. 해외는 진짜 엄격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우승한 팀도 바로 우승 박탈. 맞아요. 세로머니를 했는데 우승하고 세로머니를 했는데 멕시코를 상징하는 빵을 이렇게 세레모니로 던졌어. 바로 우승 박탈. 네. 그리고 학생들, 선수들 다 방출시키고 유럽은 더 심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이게 안 돼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e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중간중간에 의무 교육을 받아요. 뭐 인성 교육이나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잡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듣는 막 페이커 같은 아주 그런 특출난 선수들이 있지만 다 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육 뭐 어떻게 하겠다만으로는 현실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보여주셨던 저 사람은 이제 군대도 안 간 캐나다인인데 뭐 자꾸 저렇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소리 내는데 뭐예요 저게 사실.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되게 황당하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배제 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6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6번. 아마 다들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승만 네. 이 배제의 자랑이 되고 애국 선열에 딱 이승만 한 명 들어가 있고 건국 대통령
이 건국절 논란이 뻔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건국 대통령이지. 대통령. 예, 그래서 이렇게 배제고등학교 출신인가 보군요. 이승만. 예, 배제학당에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학교잖아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승만 하면 리박스쿨이 떠오르죠.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면 리박스쿨 교재가 이 배제고등학교에 이제 가장 서울에서는 가장 많았다. 리박스쿨 난리가 난 이후에도 그래? 41권이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자도서관에는 5.18 혐오하는 책 지만원 책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일단 저도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리박스쿨 1년 전만 해도 몇몇 소통하던 정치인이나 당에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 예. 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그래? 제가 시점상으로 보면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시점상으로는 이현주 의원 리박스쿨 얘기 나오고 그리고 딱 갑자기 저랑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현주 의원이 그럼 성역인가? 요즘 뭐만 하면 성역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게? 왜 이 문제 안 되는 거지? 지금 누가 민주당적을 연락이 갖고 있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 예.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왜 리박스쿨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싸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싸우고 그런 겁니까?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리박스쿨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댓글이 우르르 와서 달리는데 반명이라고. 이재명 그거는 대통령을 대통령에 대한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몇 가지 모은 거를 일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1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윤상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년이면 다 잊는다고. 네. 실제로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년 전에 5.18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전수영 선수 조희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발당하니까 죄송하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려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 댓글 달리니까 댓글 봐봐. 요즘 스레드 왜 이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거야. 예, 맞습니다. 아무런 타격, 아무런 처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지? 다음 사진까지 또 이어집니다. 17번 장채환 씨의 SNS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궁 일베 그 양궁 때 맞아. 뭐 부정선거, 호남 비하 등등등 정말 극단적이었는데 16번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기사 최신순으로 제가 검색한 거거든요. 26년 2월에 끝났습니다. 기사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채환 굿즈. 윤석열 어게인 청년들이 장채환 굿즈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영웅화 예.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명분은 또 뭐냐? 우리 서부지법 폭도들 나중에 출소하면 생활비로 좀 지원해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 해놓고 사과하는 척하고 잊혀지는 것 또한 놀이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키득키득대고 있겠습니까? 야 저것들 금방 잊어. 와. 좀 있으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설령 야구를 잘하면 뭐 축구를 잘하면 뭐합니까?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대표인데 왜 건드리냐? 어린 아이들인데 왜 건드리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던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2019년에 민주당에 왔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 들어간 이유가 예, 이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으로 합류해서 당내에 목소리 내려고 간 게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정보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과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실제로 저를 비롯한 주위 친구들한테 영향을 엄청 미친다. 특히 인플루언서들, 정치랑 별개로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가서 얘기했을 때 들어준 정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다닐 때마다 한 얘기가 한 줌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그때도 한 줌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제 정준희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줌은 차라리 이해를 하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는 거 이걸 이해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만 아니면 돼 정서다. 내가 안 당하니까. 그렇죠. 남들 당하든 말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 대부분 국가폭력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분들, 소수자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쪽 이런 사태가 터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아까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지금 7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지겹다. 언제까지 이명박 타령할래? 그게 원 소스였으니까. 근데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해요. 변하질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아까 리박스쿨 문제 이제 앵커가 잠깐 지적하시고 했잖아요. 민주당 왜 그러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중동에서 시끄럽게 하는 주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맨날 어떤 발언 가지고 뭐 트집 잡거나 할 때. 근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용해. 이거 오래된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 입지나 자기 선거하고 상관없으면 관심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아니 너무 실망이다. 심지어 너무 실망. 방송을 보지도 않고 무슨 뭐 SNS를 쓰는 현역 정치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한가한가? 그러니까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그것보다 그러니까 리박스쿨 문제보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 검색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그거는 그래도 좀 정말 귀엽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는가 요거에 대한 걸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10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황해도 귀해. 진짜 애가 키가 작은데 귀해. 7월 7일부터 큰일 납니다. 허위사실.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라고 돼 있고 밑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라고 돼 있죠. DC네요. 예, DC 인사이드인데 같은 IP입니다. 같은 IP가 저보고 황희두가 1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DC 인사이드 문제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P를 우회해서 저렇게 접속을 한다는 거를 이미 다들 학습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꼭 정치 사안뿐만 아니라 온갖 혐오가 여기서 쏟아져요. 그래서 DC 인사이드의 로그인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여기는 갤러리를 그냥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최욱 갤러리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최욱 갤러리를 팝니다. 그리고 최욱 MC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팬들은 모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욱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팔다리 잘리는 겁니다. 야 곽수산이가 가서 딴 얘기하던데 하고 거기 욕을 하면 최욱 팬분들 입장에선 뭐야 쟤 머리 크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곽수산 걷어내. 예. 그리고 곽수산님 쪽엔 가서는 야 최욱이 이렇게 반응하던데. 그럼 둘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말에는 힘이 있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를 욕한다고 이런 좀 반민주당 정서인 커뮤니티에 팍 퍼집니다. 중계가 돼요. 야 황희도 이렇게 욕먹어. 자기네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예. 욕먹고 있다. 예예. 야 지금 자기들 편한테도 욕먹어. 이런 게 몇 번 이렇게 핑퐁을 하면 우리 국민들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희도 그냥 욕먹는구나. 그렇지. 야 뭐 지지자들한테도 욕먹는구나. 이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남아. 맞습니다. 그러면 황희두를 비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거 있는 비판이 돼. 예. 심지어. 예. 이 굉장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맞습니다. 이거 먹힌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제대로 대응 못한다. 맞습니다. 이게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제가 초창기에 캡처를 해뒀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거 제가 잘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공유하는 순간 이들이 또 학습을 해서 그렇죠. 다음번에 숨기니까. 대응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 예. 초창기에 저 보시면 세보겔에서 왔습니다. 소식 듣고 왔습니다가 쫙 있죠. 세보겔이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 개혁신당.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초기에 알을 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이 지지자들도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야 황희도가 지지자들 보고 작업 세력이라고 하는데? 라고 빠져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맞아. 공식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먹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번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원래 이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그나마 좀 수위를 낮춰서 가져온 사진인데 보시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4년도부터 이 얘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을 지워야 문제앙도 지워진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한마디로 욕을 하면 이거를
뭐 성역화했다는 식으로 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게 민주진영의 큰 독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수위가 낮은 겁니다. 이 이상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수준의 글들이요. 2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노무현 재단까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노무현 정신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욕먹는데 왜 나서는 정치인이 아주 일부일까? 그러네. 모두가 그때 노무현 정신 얘기했는데 맞아. 노무현 재단을 박살내려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전부터 DC 인사이드에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갑자기 양복 입고 나오셔갖고 이건 둘 다 그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는데 제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진짜네.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너무 비겁해. 비겁해요. 진짜 아니 너무 비겁하고. 심지어 제가 노무현 재단에 한창 그 비판을 넘어서 이제 막 이상한 허위 사실들이 돌 때 조수진 이사님하고 같이 대응을 했잖아요. 이사 차원에서.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의원들한테서. 이렇게 좀 그 싸우지,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좀 이렇게 품고 가자. 뭘 품자는 거지? 내가 재단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는 건데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아니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일부 입장을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최강욱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최근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아드님이 길게 또 글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 글이야. 그 전문이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하면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만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썼더라고. 근데 그것만 똑 떼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왜 대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안 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왜곡이거든. 이건 진짜 완전 왜곡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뭐 유시민 뭐 편든다, 뭐 유시민 가족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똑 떼가지고 굉장히 왜곡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게 최우 앵커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든다고 할까요라는 말을 붙여야 붙이잖아요. 돼.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금 이상하게도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나한테 댓글 테러가 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 자기 생각을 변명하는 소재로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니 그럼 이제 진짜 열받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얘기 못하니까 나보고 하래. 욕은 네가 먹어라. 원래 먹던 놈이 먹어야지. 우리는 순결하다. 아 이거 실제로 나한테 저 막 와요? 문자로 보내고 한다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아이 진짜. 전화 와서 막 고생 많다고 잘 보고 있다고 그럼 나도 주시라고.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뭐가 지금 최욱 저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들을 얘기가 있었나? 지금 말한 거에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실제로 얘기하든.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핵심은요. 친노 친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분리시키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쌓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노골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친노 친문은 실패한 세력들이다. 왜냐하면 정권 그 연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만 살짝 도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넥스트 스텝은요.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또 분리시키고요.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만 딱 남겨놓으면 그들이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기 서가시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그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 맞아.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자들 지금 이런 식의 공작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갖다가 김대중은 다른 사람인 것 같냐, 노무현이 자기의 반쪽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또 그 짓거리를 또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뻔해 이거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노골적이라 표현을 안 했지만 CX8이란 말도 저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자X,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범죄 집단이다, 수사받아야 된다, 온갖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한미 FTA도 노무현이 한 거 아니잖아.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일 했다 그래. 아가리 파이터잖아.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근데
무슨 뭐 지금 정부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또 몰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14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아무나 막 아마추어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공작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14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정보 공작 사례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한국에는 이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일단 1단계로 표적을 설정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설정을 해요. 아,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약점을 찾습니다. 그 약점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가진 편견 이런 거를 슬쩍 섞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존재할 테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4번, 5번이 핵심인데요. 출처 세탁. 아까 제가 앞에 쭉 보여드렸던 게 출처 세탁 과정이죠. 몇 번 쿠션 돌다 보면 그게 갑자기 진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5단계 요게 조직적으로 증폭시키는 게 요즘으로 치면 쇼츠 공장, 커뮤니티, 뭐 단톡방, 사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6번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누구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배신감을 느껴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7번 주류와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물죠. 의혹 제기, 어떤 거 논란.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7번 단계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너 음모론자야? 너 너무 과몰입했어. 너 유시민 따까리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커뮤니티만 너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한테 뇌를 의탁했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 단계의 이 증거들을 갖고 있어도 이걸 바로 제가 까지 않는 이유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걸 공개하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계속 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죠. 세상에. 비판할 지점도 있지. 그리고 사람마다 평가와 판단은 다 다르니까. 근데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아니 유시민이 일단 공직자도 아니고 네.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비판의 수준이 그 정도잖아 지금. 네. 맞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랍시고 하는 게 유시민 조국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조국은 윤석열이가 만든 사건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고 유시민은 전두환이가 만든 사건을 갖고 와서 비판을 해. 여기 다 나오지 않냐. 이 나쁜 놈들이야 진짜. 심지어 이해창 고문님하고 유시민 작가님을 또 갈라칩니다. 이해창 고문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유시민 작가님이 뭐 그 밀고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전두환 녹화 사업 얘기하면서 이게 저희가 보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먹히는 겁니다. 이런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현재 무슨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비판이 현역 정치인들이 뭐 리박스쿨 문제 외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보다 더 센 거예요. 맞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혐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야. 윤석열에 빗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했잖아. 네. 네. 맞잖아요. 문어 게임. 네. 문어게인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론도 조용하잖아요. 언론도 조용하고 네. 나는 이거를 문제 삼는 그렇죠. 거지. 누가 유시민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유시민 비판하라고. 너만 오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심지어 나는 이런 얘기 하면서도 문어게인이라고 한 사람 이름도 나는 얘기를 못해. 왜냐?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마치 또 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은 또 죄책감이 들어. 나는 또 그런 내 자신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리자 봐라 최욱 반명이다. 왜? 반명은 왜 들어가?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비판하는 확실한 그거는 반명이야,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당신 반명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람들이 대통령 정말 얼굴에 심각합니다, 지금. 먹칠하는 거잖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다. 나는 분명히 선언할게요.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더라도 난 끝까지 갑니다. 저는 선언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KBS는 못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응원한다. 나는 끝까지 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얼마나 어렵게 정권을 가져왔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끝까지 갑니다. 이 선언하고 갈게 그러면. 됐지? 그래 봤자 반명이 가짜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0대들 초중고들 계속 만나고 제가 정치 방송 거의 다 그만뒀거든요. 학교 현장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10대들 사이에서도 멸칭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글자 멸칭 뭐 드럼통 이런 게 그냥 문화로 깔려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것들 이미 지금 현직 대통령께도 그게 퍼져 있어요. 그럼 제가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맨날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겠다. 대통령 지키겠다. 그거 제가 지난번에 그 공천관리위원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소개할 때 진짜로? 맨날 다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내가 무슨 그래? 직 한번 달았었고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네, 끝까지 근데 지키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난 총선에서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요? 한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많이 요거는 남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월 말까지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전에 21대 선거 같이 치를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올려놓고 한 번이라도 더 저기 하려고 그 난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를 안 해. 문어개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이런 정말 아유, 내가 그래?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뭐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퍼진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배지를 단 거 아닙니까? 그럼 리박스쿨이라도 저는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건 더 중요한 문제야. 디테일하게 파고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근데 그 리박스쿨 얘기도 지금 안 나오는 안 거죠. 나오잖아.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특히 역사 전공한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제일 앞장서 갖고 비장하게 목소리 높이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요 제가. 이게 장난치는 건가 지금? 민주당 전 의원들도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쉽게 바로 되게 쉽게 제일 쉬워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심히 씹는 게 제일 쉬워. 네. 근데 이제 최욱 앵커는 아까 말씀을 못 하셨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문 어게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비판하는 저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끙끙 알아. 없다니까. 접한 적이 최민희 의원 없어요. 한 분. 최민희 SNS 하나 최민희 뭔 의원은 소리냐. 내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을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저 기득권 언론 기성 언론들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유튜브 채널의 어떤 그런 담론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그 기성 언론들보다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황 이사님 그 학생들한테 가서 강연을 하면은 네. 질문 황당한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손 들고 나서 그 저기 친노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좌파죠?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 시간에 하면은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가면서 야 노무현이래요. 왜냐면 화면에 노무현재단 이사로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와. 근데 그냥 노무현재단 이사니까 야 노무현 하면서 들어가요. 남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무섭다. 심각한 건 뭐냐면 몇 년 전에는 이제 남학생들 일부를 중심으로 이런 게 퍼졌다면 지금 여학생들도 거기서 같이 반응해요. 와. 그러다 지나가다가 뭐 무섭다. 노자 반응 나온다. 그러면 일각에서 이미 키득합니다. 이미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무서워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재미가 돼버린 거야. 예. 그냥 그 조롱의 대상으로 돼버렸다고. 근데 그게 반복되고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박 기자님 일이야. 아까 말씀하신 한 2, 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네. 게 그 덕아웃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함의를 갖는 얘기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하는 게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정치계와 스포츠계가 공통점이 있네요. 정치인과 스포츠인들 둘의 공통점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거든요. 불이익. 예, 불이익. 이게 공통점인데 제가 미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거나 일본에 갔을 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롱이라든가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성소수자라든가 네. 이런 아니면은 유색인종 이제 차별. 유색인종 네. 아니면 그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일배처럼 움직여요. 일본은 넷 우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은 제일교포 그리고 이제 중국인 요즘은 쿠르드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났던 일본 학자가 정말 아주 생경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를 뭐냐면 우리가 조롱하는 게 광주 5.18 세월호잖아요. 네. 뭐 용산이라든가 자국의
역사 비극적 역사를 조롱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국의 비극적 역사를 조롱하는 유일한 나라. 아 진짜로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출발점을 그렇지.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네. 미친 거네. 우리가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교육이 잘못됐던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유럽, 일본 자국민의 비난을 자국의 이런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네. 너무 대한민국 당연하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치권 제가 어제 통화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뭐냐면 민주당 맨날 싸우잖아요. 서로 멸치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유튜브 보니까 지금 배제구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자기가 자기 그런 얘기야. 걸 썼으면서. 예. 네, 이거는 얼굴에 침 뱉기를 넘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돼요. 아 그런데 우리 박동희 기자님이 어제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아 정말 나도 사실 생각 못했는 이 뼈 아픈 지적을 했어요. 예.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비극적 아픔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 맞아요. 그런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예. 어느 나라나 다 극우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국민의 비극적 아픔을 가지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데는 없다 이거야. 네. 그걸 짚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네.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였다는 게 아, 제가 더- 들었을 때 더 충격이었죠. 슬프다, 더 슬프다. 이런 경우가 연구 대상이라는 말 정도였는데 덧붙이면 어제 얘기하지 못함을 덧붙이면 왜 한국은 이런 사이트를 그냥 놔두느냐? 그게 문제야. 아무도 처벌되지 사이트. 않느냐?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해서 독일이나 일본 같았으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맞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다시 모신 거예요.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네. 뭐 애들 일 갖고 뭐 이렇게 탄압하느냐. 아니 도대체 왜들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거는 완벽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광주 제1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서 배재고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웨어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선수들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6개월 내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 요거 혹시 좀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5명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왜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심사할 때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이게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그랬을 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출전 금지 6개월 이건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에게 있으면 고3 선수들은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전국대회거든요. 예. 그렇지만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그 선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는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선수들은 프로스카우트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더 큰 문제는 고1, 고2예요. 예. 고1, 고2 같은 경우는 한창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거나 해서 본인의 기량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쌓을 기회가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왜 스포츠 공정위가 6개월 네. 아주 중한 징계를 내렸느냐 세 가지로 분석이 매우 됩니다. 중한 징계는 맞죠. 맞습니다. 네.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징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만큼 또 야구에 충격을 줄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규정이 우린 혐오가 없어요. 아. 예, 혐오가 없어요. 혐오가 없다 보니까 경계 방해 이런 걸로 잡다하게 모은 거죠. 모았는데 이렇게 크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퍼져 있는 이 야구계에 퍼져 있는 혐오와 조롱을 중단되지 못 못할 거라 맞아요. 해서 본보기 삼아 내린 거고 예. 세 번째는 제가 판단했을 땐 배제고 학생 선수를 유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내려야지만 어느 정도 진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 벌 주기도 하겠지만 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출전 금지 6개월을 때렸는데 예. 이 이면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데가 봉황대기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체전인데 사실 이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는 데는 봉황대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리그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체전과 대통령배는 원래 출전을 못해요. 그냥 봉황대기만 출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전 금지 6개월도 아마 스포츠 공정위가 남은 경기 일정을 잘 헤아린 다음에 헤아린 다음에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마음 아프지. 이 선수들 그렇죠. 미래도 있고 한데 근데 그렇게 봐주면은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나라가 계속 망가져요. 예. 실제로 이번에 언론사에서 배제고 재학생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인식이 없었더라고 애들이. 근데 사과문도 올라오고 그리고 보도도 되고 징계도 내려지니까 아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됐다.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나 모 방송사랑 했는데 배제고로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배제고 학생 일반 학생들이 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게 무슨 문제냐. 아, 예. 그리고 그 근조 그거는 저는 보낸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한이요? 학교에, 예. 아, 네. 조화를 보낸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를 발로 차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나와서 말리고 했었나 봐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이 그냥 지역 참사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해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다들 부모 입장에서 이 징계받은 학생들 불쌍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럼 광주19 학생 선수들의 부모만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야구장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때 배제고 학부모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말렸어야죠. 그렇지.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배제고 교장이에요. 지금도 숨어 다녀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차피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또 야구도 교류가 많으니까 일본이었으면 일본 고등학교 교장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학교장인 저의 책임이고 이 아이들은 실수했습니다만 반성의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인터뷰했던 방송사 PD가 찾아갔는데 못 만났대요. 네, 못 만났대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배제고 총동문회에서 사건 터지고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아주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만 학교장 퇴진을 총동문회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학교장은 나타나지 않죠. 네. 감독도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죠. 물론 아이들이 실수했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면 교육자가 나서야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어른들의 문제. 그렇죠.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문제야. 근데 지금도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거를 또 옹호하고 나서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에서 공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고성구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감싸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배제고등학교 학생들 예. 아니 뭐
가자 안타 치고 가자 했다가 수복 가자 한마디 섞었다고 해서 징계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부분인데 이 스타벅스 사태를 촉발시키고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만들고 갈라치기 한 것이 이재명 정권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만약에 이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학생들을 징계한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스포츠를 할 때 통상적인 야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거야. 통상적인 야유. 와. 이 통상적인 야유와 같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를 광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이 사적으로 그렇죠. 대화한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바로 방출시켰더만. 예. 사적 대화를. 그만큼 엄격하다니까 이거는.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경기 중에 욕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내리고 났는데 차별적 발언, 인종차별 예. 이런 발언하면 4경기고 그 선수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프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색깔별로 분류할 건 세탁물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흑인 선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에서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실력.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홍석준 의원은 색깔론을 도입했어요. 야구에.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대변인인가요? 뭐 스벅 가서 커피 마시러 가자. 네, 맞아요. 어떻게 졌다의 말을 할 수 대변인입니다. 있습니까? 어떻게 졌다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아이들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근데 여기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프레임에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그전 스벅 사태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절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의원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저 게임에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고 스포츠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로 불꽃이 튀게 되면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홍석준 같으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의원님. 네.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유력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 밈을 최욱을 이용해서 맞아요. 너도 알고 있니? 예, 맞죠. 최욱을 이용해서 또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고 물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 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입니다.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방송 계속 중이고 스복도 영업 정지 안 당했습니다. 네. 진지하게 저는 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잘못은 이 시장에서 비판받고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받고 그리고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 자주 당합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또 처벌받겠죠. 예. 저라고 해서 무슨 특혜를 받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좀 구별을 하긴 해야죠. 5.18을 조롱한 것과 5.18을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건 다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제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좀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놈. 와, 정말 예상치 못한. 실책해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 홍석준 의원이 전 의원이 정말 주소를 잘못 찾은 게 배제고 학생들을 징계한 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까? 네?
민주당에서 징계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 징계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문체부 징계 전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교육부 징계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아이들을 처벌하면은 공산주의자로 말. 그러면 제가 스포츠 공정위 위원들이면 저 홍석준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명예훼손 네. 모욕이죠.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정말 나쁜 정치야. 이것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게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계속 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뤘잖아. 결국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중에 영웅으로 만들어 주잖아. 그렇죠. 예. 이거 안 돼.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야구의 반응을 말씀드릴까요? 아, 네. 제가 올 때 대한민국에서 국민 감독으로 불리는 감독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인식 감독입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으로 이끌고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을 이끈 정말 명장. 인성과 실력의 겸비한 최고의 예. 명장이십니다. 네. 제가 오는 길에 저한테 오늘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야구인으로서 너무너무나 죄송하다. 아이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야구인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아유. 야구인들조차도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안단 말이에요. 예, 반성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근데 홍석준 전 의원이 뭘 합니까? 네. 아니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네. 근데 진짜 어른이시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어른이셔.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학생들 있잖아요.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이제 곧 나오기도 할 텐데 그 몇몇 분들이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야구부 전학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고등학교 배제고 출신이라는 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 받아주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배제고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잘못한 아이들 크게 꾸짖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모두 분노는 하되 증오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제고가 교장을 비롯해서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제고 교장이 광주 1구에 찾아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과드리겠다. 그거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방적인. 그 사고가 아니라 면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황이나 이런 거 아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 이제 감독 등 코치진 그리고 학교 측, 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게 다그치면서 본인들이 또 세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저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도 사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응징하고 싶습니다. 네. 야구인의 입장에서 네. 야구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예. 야구의 가치를 훼손했잖아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미성년자들에게 교화를 하라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예.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교육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밝혀냈어요. 그래서 처벌과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김인식 감독님이나 저나 많은 야구인들이 배제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교육시킬 거예요. 예.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에 느끼고 다시 야구공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코치진들에 대한 앞으로 뭐 조처는 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네. 배제고 어떤 그런 교장 교감 그 교사들은 그들에 대한 좀 압박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과문 뒤에 다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 1고에 원래 뭐 사과를 한다고 했던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광주 1고 쪽에서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대요. 그럼 진정성이 없지. 그러니까 그건 언론 플레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배제고 측에서
이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제대로 지금 사과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로 저도 좀 이런 말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약간 좀 움찔움찔하는데 이 미성년자고 예. 학생이고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어설픈 관용은 반복된다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 반복되게 만들어. 예. 네, 이거 반드시 잘못은 잘못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저 한동훈 씨 SNS 보니까 네. 중요한 얘기 있네요. 스벅도 영업 정지 안 당했습니다 써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누가 지게 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이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동훈 씨가 정말 좋은 교훈을 남겨줬네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이 계속 난처해지네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5.18 조롱하고 5.18을 조롱한 그구들에 대한 조롱은 다르잖아요. 네. 내가 내일이라서 내가 좀 깊이 있게 말하기는 좀 그래. 내 입장이 좀 그런 건 있어. 네. 하지만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놔두잖아. 근데 저는 뭐 화살을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어떤 뭐 비유로 언론이 또 공격하면 또 무고한 누구 또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당하는 거 지켜보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타이밍상요. 이 배제고와 관련된 5.18 조롱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힘의원들이 목소리를 바로 안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6개월 이 경기 정지를 하고 나서 이거는 과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 타이밍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네. 거. 그러니까 5.18에 대한 어떤 아픔, 예. 미안함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책임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다 비롯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또 되니까 또 그렇게 해오는 거고 그렇죠. 한 번은 바로 잡고 가야 돼. 한 번은. 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표현이 과했던 점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하는 거야? 계속 하기로 약속했잖아. 예, 맞습니다. 웃을 일 아니라고 했지.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말씀? 나쁜 놈. 계속 반복되네요. 또 사과해야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보니까 상당히 그 어른스럽네. 그러네요. 예, 생각이나 네, 말씀이 상당히 어른스럽고 상당히 현명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당겨져서 제가 그 원칙이 또 하나가 방송할 때 늦지 않거든요. 절대 늦으면 10분 내로 오는데 또 원칙이 있군요. 제가 모는 차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지금 긁혀가지고 네, 저 봤을 때 꽤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 책임이죠. 예,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제가 그것도 저희 지역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해군이 군함을 만들 때 드는 시간은 5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해군의 전통을 만드는 건 10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계에서 어떤 전통을 세울 것인가. 근데 고무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경기에서 이런 조롱이나 혐오를 하지 않도록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에게 정확히 인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다른 모든 스포츠에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네. 교훈에 집중해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를 연고로 한 학교를 상대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재 고등학교 측은 즉각 고개를 숙였지만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엄정하게 검토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죠. 스포츠계의 돌직구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스포츠계 돌직구신데 일단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네. 이게 청년기 야구대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서울의 목동 야구장인데 네네.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에 연고를 네, 두고 네. 있는 광주 1고입니다. 네네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배재고가 광주 1고를 6대2로 앞서던 8회 초에 예. 이 배재고 덕아웃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왔어요. 이게 학생들이 응원구를 쏟아내는데 이게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예. 그리고 한 학생은 땡크데이 이렇게 소리쳐 외쳤는데 문구만 떼어보면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상대가 광주였었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5.18 땡크데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 자이언츠가 자체 영상에서 광주가 연고지인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했던 그 영상에 노무현 박수라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문구를 단 영상 올린 바가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조롱과 멸시가 이 고교야구에서 벌어졌다는 데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번에도 상대가 광주 1고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굉장히 한숨도 짓고 야구계도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팩트를 네네. 사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몇 네네. 회였다고요? 그때가 8회 초였습니다. 8회 초였고 배재고가 이기고 있었죠. 6대2. 배재고가 6대2로 이기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네. 이기는 상황입니다. 네. 6회고요. 8회고. 8회죠. 네. 8회고 배재고 이기는 상황인데 배재고에서 광주 제1고를 향해서 선수들을 향했다는 이야기가 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 배재고는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응원원 아닙니다. 학생입니까? 아니면 그 야구부 의원들인데 이제 그라운드에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남은희 네. 선수 덕아웃에 있거든요. 보통 예. 고교야구에서 응원도 우리 팀 선수를 응원도 하지만 상대방 선수를 조금 조롱도 하고 예. 경기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땡크데이 이런 식의 조롱과 멸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배재고가 최초로 갑니다만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보니까 이게 최초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네. 지금 야구 선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야구 네네. 선수 드가웃에 있는 선수가 네. 이 상대 팀의 광주 제1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향해서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을 이거는 분명히 이 5.18을 놓고서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이 논란이 있었던 네네. 거 이슈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모를 알고 리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자극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자 경기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배재고가 이겼는데요. 여기서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고교야구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팀 선수를 응원을 하지 상대 팀 선수 이렇게 조롱까지는 안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고교야구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보다는 상대 팀 선수를 조롱과 멸시를 계속해서 몇 해 전에도 덕아웃에서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 마라. 야유하지 마라. 경고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 부분에 한심한 게 심판이에요. 보통 심판은 경기를 진행합니다만 저렇게 조롱과 멸시 연설할 때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심판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고 지켜만 봤는데 이 사태가 진정된 것도 광주일고 코치가 참다가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배재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 제지를 했던데 즉시 제지는 아니었었고 광주일고 코치가 만약에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경기가 아마 지속이 됐을 것이고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선수들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율동까지 맞춰가면서 목소리를 맞췄거든요. 마치 같은 악보를 바라보던 성가 대원들처럼 조롱의 연설 이게 함께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스타벅스 관련됐든지 5.18 관련됐든지 이렇게 상대팀을 비하하는 일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죠. 그 이전에도 요즘 일베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베 용어. 서수령 종교령미가 노나 귀로 끝나는 말을 쓴다고 했는데 고교 야구 현장에서 흔히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이거를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는 게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막아야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기고 있는데 배재고는 사과문에서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구호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덕아웃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율동을 하며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이걸 과연 일부의 일탈로 볼 수 있을까? 합창을 하고 율동을 했다면 미리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조직적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선수라고 합니다만 이 학교 유니폼을 입고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야구부 문제가 아니라 배제고의 문제예요. 네, 유니폼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배제고에선 조금 더 투명하게 사과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과문이 AI에 의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사과문이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AI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배제고가 제가 알기로도 1885년에 생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를 지닌 사학 아닙니까? 그리고 1925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 학교가 사라진 바도 있었어요. 그리고 3.1운동 때 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독립을 외쳤는데 독립 만세를 외쳤을 그렇죠. 텐데. 그런 전통을 볼 때 지금 배제고 교장인 이사장은요. 정말 반성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책임은 전 배제고 교장한테 있다고 봐요. 예. 학생들을 이 야구 부원들은 이 선수 이전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쓰는 말이 선수라고 안 해요. 학생 선수, 학생을 앞에 붙이거든요. 배제고 교장님이나 이사장님 진짜 참 많은 반성과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엄정 검토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네네.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거라면 네네. 경기도 몰수될 수도 있는 거고 몰수패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학생도 징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또 상황을 본다면 감독 코치 이거 상당히 또 심각하거든요. 또 네네. 학교장까지 네.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부를 확정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뭐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전 세 갈래 같아요. 예. 구호를 외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징계 및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감독이 3루에서 주루 코치 역할을 하느라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소리는요.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예요. 아, 잠깐만요. 코치가 더가웃에 있잖아요. 그 소리를 상대방 광주 제1고 감독은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3루 이 코치석에 있었던 감독은 못 들었다. 네,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코치들은 더가웃에 있잖아요. 예, 더가웃에 있는데 더가웃도 경기장의 일부예요. 못 들었다고 그거 발뺌이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그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감독 교체 책임도 규명해야 되고 학교장 명의의 재사과를 해야죠. 지금 뭐 일부 학생 뭐 꼬리 자르게 하죠. 뭐 즉시 제지했다라고. 그래서 학교장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학생만 내세우고 어른들 다 숨어 있거든요. 예. 학생들은 뭐 어리니까 우리가 정상 참작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숨어 있는 거 보면 배제고는 지금은 좋은 명문사까지는 않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네. 이번에 이 고2 학생, 고3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선수 구성에서 실제로 이게 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동희 기자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네. 이제 프로에서 이 선수 또 드래프트도 있잖아요. 드래프트하죠.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광주 제1고등학교라는 명문 야구팀을 꺾을 정도면 배제고가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왜 학교 폭력한 학생들도 대학교 갈 때 영향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요, 학생부에 의해서. 네. 이건 어떤 상황이 되나요? 오늘 제가 유튜브 가운데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 예. 그 좋은 말씀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인생 전체를 다 심판해야 된다. 프로에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학생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교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수를 프로 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요즘 프로야구에서도 학폭에 관련된 선수들 안 뽑아요. 예. 그리고 뽑았다가도 지명을 철회합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팀인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1라운드, 2라운드에 지명될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좀 월차를 주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팬들이 더 먼저 알아요. 요즘은 팬들이 게시판에 올린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선수를 영입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선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주유소 주의원해요. 네, 네, 주의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야구 실력 물론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냉엄한 그 뭐 우리가 흔히 뭐 교육 얘기합니다만 지금 프로야구에서는요. 이상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만 현실은 얼음보다 차가우기도 하거든요. 지금 프로야구가 그래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재호 선수들의 미래도 걱정이 많죠. 네.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선수이기 전에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이야기입니다. 네네. 오늘 새벽에 불이 나게 공항으로 입국을 했나요? 네. 박 기자님 저기 이 개껌이 날아들었다는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귀국길에 개껌이 뭡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홍명보 감독이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력은 예. 제가 야구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축구협회의 난맥의 뒷배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네, 팩트가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4, 2025년이었는데 2024년 국감 때 예. 고발을 당했어요. 네, 위증으로.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위증을 당했었고 예. 이임생 기술이사도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이 10월부터 2025년 1월 20일 문체부에서까지 정 회장이 국회 위증을 했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여야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데 문체위가 위증 고발 명단을 짜는 과정에서 이게 진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문체위 고발 명단에서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 이 이름이 죄다 빠졌어요. 네, 죄다 빠져. 그리고 정몽규 회장 고발은 여야 간사 협의 중으로 결정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생겼을까? 그때 여야 간사가 그 당시에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예. 박정화 간사고 야당 간사는 이모경 의원이었어요. 네. 두 사람이 여야 간사.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건 2025년 3월 5일 날 문체부 여야 간사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 명단 결국 제외시켰는데 그때 박정화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요. 정몽규 회장의 고발인 명단에서 빠져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지를 줬는데 이모경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고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슈가 된 증인만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로 예. 정 회장 고발을 제외를 공식화했거든요. 그리고 슬그머니 정몽규 회장이 위증에서 빠지면서 뭐가 됐느냐. 축구협회장 사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이번 국회에서 최고의 문체위 이 국회의원으로 치면 지금은 청와대가 있는 강유정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강유정 의원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여야 의원이 모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모경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네, 왜 뺐는지.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모경 간사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예. 야 우리 기업이 우리 스포츠 도와주니 잘한 건 잘한 거지 못한 건 못한 거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어느 의원이 이 정몽규 회장이 문체비 상임위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빼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재수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 사람 네. 본인이 누군지 알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전재수 문체위원장에 전화해 걸어서 절대 그 의원 말 듣지 말고 네, 꼭 출석시키는 데서 그 출석시켜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당시에 이른바 왜 정몽규 이 축구협회장을 뺐느냐라는 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남아공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왜 뺐는지 이재성을 왜 뺐는지 김민재를 왜 뺐는지 박 기자님 혹시 아세요? 제가 알면
축구 해설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이거 대한민국 이 스포츠 지도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렇게 국민들이 치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네.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직선제가 됐던 간선제가 됐던 기득권 세력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구계 인사들, 의식 있는 인사들, 저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박문성 축구위원만 정말 열심히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축구계를 기억하자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선거를 잘 치르지 않고 구호만 외친 인생에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색깔별로 분류할 건 셋땅물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셋땅물밖에 없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종, 성별, 정치적 지향 뭐 종교를 다 떠나서 학교 그렇죠. 다 떠나서 그 선수의 능력만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만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배제고 학생들도 실수한 건 뭐냐면 색깔별로 분류할 건 세탁물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 거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학교, 학연, 지연 모든 회장 인맥이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축구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네. 박동희 대표는 실력으로만 오늘 모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계의 돌직구. 지금까지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